38살이고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단연 우리 엄마죠. 하지만 동시에 가장 답답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엄마 이야기를 하려면 제가 7살이던 그 해부터 시작해야 해요. 아빠가 갑작스런 사고로 세상을 떠나신 후 엄마는 하루아침에 혼자가 되었습니다. 29살 젊은 나이에 7살 딸과 5살 아들을 안고 말이에요. 그때부터 엄마의 진짜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요. 남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엄마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장으로 향하는 발걸음, 소리를 매일 들으며 자랐거든요. 반찬 가게라고 해봤자 좌판 하나가 전부였는데 엄마는 그 작은 공간에서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김치 담그는 법부터 각종 나물 무치는 법까지 엄마 손을 거치면 평범한 재료들이 돈이 되었어요. 처음엔 서툴렀겠죠. 하지만 엄마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부어오르고 허리가 아파도 매일 그 자리를 지켰어요. 저와 동생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엄마는 이미 집에 와서 저녁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시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도 말이에요.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엄마는 오후 4시면 가게를 정리하고 집으로 뛰어오셨던 거예요. 저희가 혼자 있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려고 말입니다. 엄마의 하루는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였어요. 저희 숙제를 봐주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리고 다음날 팔반찬 준비까지. 언제 쉬셨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30년을 버티셨어요. 저는 그런 엄마를 보며 자랐습니다. 자연스럽게 현실적이 되었고 책임감도 강해졌어요. 어릴 때부터 엄마 걱정을 하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동생과 제가 조금이라도 말썽을 부리면 엄마 얼굴이 어두워지는 걸 봤기 때문에 저희는 일찍부터 철들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렇게 고생한 엄마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끝없는 고집이었어요. 한 번 정하면 절대 바꾸지 않으시는 성격. 저희가 뭘 제안해도 내가 알아서 한다는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엄마는 자기 어려움을 남에게 털어놓는 법이 없었어요. 설령 그 상대가 친딸인 저라고 해도 말입니다. 혼자 끙끙 앓다가 혼자 해결하는 게 엄마 방식이었죠. 그런 엄마를 보면서 저는 늘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는 정말 외로우셨을 거예요. 30년 넘게 혼자 사시면서 누구에게도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하고 살아오셨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그런 엄마 마음을 이해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저 우리 말 좀 들어달라고, 조금만 마음을 열어달라고 속으로 외칠 뿐이었어요. 며칠 전 평소처럼 엄마 집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노래 같기도 하고 누군가 말하는 소리 같기도 한 게 말이에요. 엄마, 뭐 보세요? 거실로 들어가니 엄마가 텔레비전 앞에 바싹 다가앉아 계셨습니다. 화면엔 3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와 있었어요. 정장은 아니고 편안한 셔츠 차림이었는데 뭔가 친근해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단순히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뭔가 특별한 방송 같았어요. 이거 뭐예요? 아, 은영아 왔구나. 엄마가 저를 보시더니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손으로 화면을 가리키시더라고요. 이 사람 좀 봐. 내 아버지랑 똑 닮지 않았니? 저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솔직히 아빠와 닮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아빠는 좀 더 각진 인상이셨는데 화면 속 남자는 부드러운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엄마 표정을 보니 뭔가 단순히 얼굴이 닮았다는 걸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글쎄요. 비슷한가? 어머, 정말 똑같아. 특히 웃는 모습이. 엄마가 화면을 보시면서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런 엄마 모습이 조금 낯설었습니다. 평소 엄마는 표정 변화가 크지 않으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뭔가 설레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화면 속 남자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에 대한 이야기,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들을 노래와 함께 풀어내고 있었어요. 목소리도 좋고 말솜씨도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인터넷에서 방송하는 사람이래. 우리 이웃집 김 아줌마가 알려줬어. 엄마가 설명해 주시는데 그 김 아줌마라는 분이 이 방송을 추천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관심이 없었는데 한번 보니까 괜찮아서 계속 보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방송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오래 보지 마세요. 눈 나빠져요. 알았어, 알았어. 엄마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셨지만 여전히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계셨어요. 저는 그냥 엄마가 새로운 취미를 찾으신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평생 일만 하시다가 이제 좀 여유가 생기셨으니까 이런 것도 보실 수 있겠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그때 화면 속 남자가 시청자들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채팅으로 인사를 한 사람들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는 거였어요. 그러자 엄마 얼굴이 순간 붉어지시더라고요. 엄마도 저기 이름 올렸어요? 아니야, 아직은. 하지만 엄마 표정을 보니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았습니다. 뭔가 참여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엄마가 심심해서 보시는 프로그램 정도로 여겼거든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때가 시작이었어요. 모든 일의 출발점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엄마가 화면을 보시며 미소 지으시던 모습, 그리고 그 남자가 아빠를 닮았다고 하시던 말씀. 그 모든 게 복선이었던 거죠. 다음 주에 엄마가 갑자기 전화를 하셨어요. 평소 엄마는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전화를 잘 안 하시는 분인데, 그날은 조금 다르셨습니다. 은영아, 시간 있을 때 우리 집에 좀 와줄래? 무슨 일이세요? 아, 컴퓨터 좀 만져달라고. 컴퓨터라니요. 엄마는 평생 컴퓨터와는 거리가 먼 분이셨는데 갑자기 웬 컴퓨터 이야기인지 궁금했습니다. 혹시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가 싶어서 바로 엄마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하니 엄마가 현관까지 나와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뭔가 급하신 것 같았습니다. 뭐가 그렇게 급해요? 저번에 본 그 사람 방송 말이야. 다시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아, 그 남자 방송 이야기였구나 싶었어요. 엄마가 인터넷 방송을 다시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런 거 볼 시간에 다른 일 하세요 라고 했을 텐데 그날은 엄마 표정이 간절해 보였어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엄마가 원하시는 채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그 남자 이름이 강민수였고 매일 저녁 9시에 방송을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맞죠? 화면에 그 남자 사진이 떠 있었어요. 엄마가 반갑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아, 맞아. 이 사람이야. 회원가입하셔야 채팅도 할 수 있고 더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저는 엄마를 위해 회원가입을 도와드렸습니다. 아이디는 엄마 이름인 순자로 했고 비밀번호도 간단하게 설정했어요. 그리고 이 채널을 즐겨찾기에 추가해서 쉽게 들어올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이제 매일 저녁 9시에 여기 들어오시면 돼요. 그리고 이 채팅창에 글을 쓰시면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고요. 엄마가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보고 계셨어요. 컴퓨터를 잘 못 다루시는 분인데도 금세 익숙해지시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은영아. 덕분에 좋은 프로그램 볼 수 있겠다. 그런데 엄마, 이런 방송은 왜 보고 싶으세요? 엄마가 잠깐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그냥 좋아. 이 사람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
그 말을 들으니 뭔가 이해가 됐어요. 엄마도 평생 고생만 하셨으니까 이제는 이런 소소한 즐거움 정도는 있으셔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어요. 너무 늦게까지 보지는 마세요. 몸에 안 좋으니까. 응, 알겠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엄마가 새로운 취미를 가지신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평생 남을 위해서만 살아오신 분이니까 이제는 본인을 위한 시간도 가지셔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어요. 이게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엄마에게는 이미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는 걸 그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엄마가 그 방송을 보기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평소보다 자주 엄마 집에 들르게 됐는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있었습니다. 엄마가 조금씩 달라지고 계셨거든요. 제일 먼저 눈에 띈 건 엄마 표정이었어요.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셨습니다. 아니, 밝다기보다는 뭔가 기대감 같은 게 있어 보였어요. 특히 저녁 시간이 다가올수록 그런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그 방송 보실 거예요? 응, 오늘은 특별히 노래를 많이 해준다더라. 엄마가 대답하시는 목소리에 설렘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를 기다리는 팬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런 엄마를 보는 게 한편으로는 신기했어요. 어느 날은 엄마가 방송을 보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화면 속 강민수가 시청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엄마 아이디를 부르더라고요. 순자님,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순간 엄마 얼굴이 확 붉어지셨어요. 마치 스타와 눈이 마주친 팬처럼 부끄러워하시면서도 기뻐하셨습니다. 어머, 내 이름 불렀네. 엄마가 혼자 중얼거리시면서 웃음을 참지 못하고 계셨어요. 그런 엄마 모습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엄마가 저렇게 순수하게 기뻐하시는 모습을 봤나 생각해보니 기억이 안 날 정도였거든요. 엄마, 좋으세요? 응, 좋아. 이 사람이 참 따뜻해. 엄마가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평생 남을 챙기기만 하셨던 엄마가 누군가로부터 관심을 받는 느낌을 받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강민수는 정말 말을 잘했어요. 시청자들 하나하나에게 관심을 보여주는 것처럼 행동했고 개인적인 고민도 들어주는 척했습니다. 누군가 힘든 이야기를 채팅에 올리면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것 같았어요. 순자님도 혹시 고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화면 속에서 강민수가 이렇게 말하니까 엄마가 정말 감동받으신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자기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 그리고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이 엄마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였을까요? 그날부터 엄마는 방송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셨어요. 채팅도 자주 하시고 강민수가 질문하면 대답도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름을 불러주니까 엄마는 점점 더 빠져들어가시는 것 같았어요. 한편으로는 안심이 됐습니다.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평생 혼자 살아오시면서 누구와도 진짜 마음을 나눌 기회가 없으셨을 텐데, 이런 방송을 통해서라도 소통할 수 있다면 좋은 일 아닌가 싶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약간의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엄마가 너무 열심히 그 방송에 몰입하고 계신 것 같았거든요.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보시고, 방송이 없는 날에는 아쉬워하시고, 뭔가 도를 넘어서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큰 걱정은 안 했습니다. 그냥 엄마가 늦은 나이에 새로운 즐거움을 찾으신 정도로만 생각했으니까요. 설마 이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동생 은철이가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온 건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평소 은철이는 침착한 성격인데 그날은 목소리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누나,
지금 당장 엄마 집으로 와야 할 것 같아. 왜? 무슨 일인데?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려워. 일단 와봐. 진짜 큰일이야. 은철이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역력했어요. 뭔가 심각한 일이 생긴 것 같아서 바로 엄마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동안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엄마가 아프신 건 아닐까? 집에 무슨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엄마 집에 도착하니 은철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엄마는? 시장에 가셨어. 누나 왔다고 말하지 마. 일단 이것부터 봐. 은철이가 저를 거실로 데려가더니 테이블 위에 놓인 통장을 가리켰습니다. 엄마 통장이었어요. 이게 뭔데? 거래 내역 봐봐. 저는 통장을 펼쳐서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처음엔 평범해 보였어요. 시장 수입금도 들어오고 생활비도 나가고. 그런데 한 달 전부터 이상한 내역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결제 5만 원, 온라인 결제 10만 원, 온라인 결제 20만 원. 처음엔 뭔가 필요한 물건을 사신 줄 알았어요. 요즘은 인터넷 쇼핑도 많이 하니까요. 하지만 거래 내역을 계속 보니까 이상했습니다. 거의 매일 온라인 결제가 나가고 있었거든요. 이게 뭐야? 더 봐봐. 뒤쪽부터. 은철이 말에 따라 최근 내역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의심했어요. 지난 3달 동안 온라인 결제로 나간 돈이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5만 원, 10만 원씩이었는데 점점 금액이 커져서 최근에는 50만 원, 100만 원씩 나가고 있었어요. 이게 말이 돼?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가 평생 모으신 돈이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어디로 나간 건지 알아봤어? 그게 문제야. 전부 같은 곳이야. 은철이가 자기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온라인 결제 업체에 문의해서 알아낸 정보였습니다. 전부 인터넷 방송 후원금이야.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인터넷 방송 후원금이라니. 혹시 엄마가 보시던 그 방송 말인가요? 설마 그 강민수라는 사람한테? 맞아. 전부 그 사람 방송으로 나간 거야. 저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엄마가 단순히 방송을 즐겨보시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런 엄청난 돈을 후원하고 계셨다는 게 충격이었어요. 엄마가 이 사실을 알고 하신 거야? 당연히 알고 하신 거지. 본인 계좌에서 나가는 돈인데. 은철이 말이 맞았어요. 엄마가 모르실 리 없죠. 그런데 왜 이런 큰 돈을 후원하신 걸까요? 평생 한 푼이라도 아껴 쓰시던 분이 말입니다. 통장을 다시 자세히 보니까 더 가슴이 아팠어요. 엄마 적금도 해약되어 있었고 비상금으로 모아두신 돈도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많은 돈을 그 방송에 쏟아붓고 계셨던 건지 가늠조차 할 수 없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일단 엄마와 이야기해야지. 더 이상 이럴 수는 없어. 은철이 말이 맞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엄마는 워낙 고집이 센 분이시거든요. 이런 일로 우리가 뭐라고 하면 오히려 더 반발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냥 놔둘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엄마가 가진 모든 돈을 다 써버리실 것 같았거든요. 평생 고생해서 모으신 돈을 이런 식으로 날려서는 안 되잖아요. 그때 현관문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가 시장에서 돌아오신 모양이었어요. 저와 은철이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대화를 해야 할 시간이 온 거였어요. 어머, 은영이도 왔네.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엄마가 시장 바구니를 들고 들어오시면서 반갑게 인사하셨어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은철이는 말문이 막혔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엄마, 잠깐 앉으세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의아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소파에 앉으셨어요. 왜? 무슨 일인데 그렇게 심각해? 엄마, 이게 뭐예요? 저는 통장을 엄마 앞에 놓았습니다. 거래 내역이 보이는 페이지를 펼쳐서 말이에요. 엄마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통장을 왜 뒤져봤어? 엄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3달 동안 1,000만 원이 넘게 나갔는데 이게 뭐예요? 엄마가 잠깐 말이 없으시더니 한숨을 크게 쉬셨어요. 그래, 내가 썼어. 그래서 어쩌라고? 예상했던 반응이긴 했지만 직접 들으니까 더 당황스러웠어요. 엄마가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으셨거든요. 엄마,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이라고요. 이 돈으로 뭘 하신 거예요? 내 돈 내가 쓰는데 왜 이렇게 난리야? 그 강민수라는 사람한테 후원금으로 보낸 거 맞죠? 엄마가 고개를 돌리셨어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걸 보니 맞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 큰 돈을? 모르긴 뭘 몰라. 나보다 그 사람을 더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엄마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했어요. 정말 그 사람을 잘 안다고 믿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엄마, 그 사람은 그냥 방송하는 사람이에요. 엄마를 개인적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 너희는 몰라.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엄마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평소 조용하신 분인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엄마, 그래도 1,000만 원이에요. 평생 모으신 돈인데. 그러게 말이야, 엄마. 적금도 해약하고 비상금도 다 쓰셨잖아요. 은철이도 거들었지만 엄마는 더욱 완강하셨어요. 내 돈 내가 어디에 쓰든 상관없잖아. 남들은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면서 돈 쓰는데 나는 왜 안 돼? 여행이랑 이건 다르잖아요. 뭐가 달라? 나도 내 나름대로 즐기는 거야. 엄마 말을 듣고 있자니 답답했어요. 이게 단순히 돈을 쓰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왜 모르실까요? 엄마, 그 사람이 엄마한테 뭘 해줬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해준 게 많아. 매일 내 이야기 들어주고 위로도 해주고. 그건 방송이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하는 거라고요. 아니야. 나한테만 특별히 해주는 게 있어. 엄마가 정말 그렇게 믿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 남자가 엄마에게만 특별한 관심을 보인다고 여기고 계셨습니다. 엄마, 제발 정신 차리세요. 그 사람은 후원금 때문에 친절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너희는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야.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았어요. 엄마는 완전히 마음을 닫아버리셨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더 이상 후원하지 마세요. 싫어.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통장 관리할게요. 안 돼. 내 통장인데 왜 너희가? 엄마와 저희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이런 식으로 대립한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평생 엄마 말씀을 잘 듣고 살았는데 이렇게 정면으로 부딪히게 될 줄은 몰랐어요. 엄마,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많은 돈 받지 않을 거예요. 너희가 뭘 알아? 그 사람도 생활이 있고 힘든 일이 많은데 결국 그날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헤어졌습니다. 엄마는 끝까지 자신의 행동이 옳다고 주장하셨고 저희는 더 이상 설득할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 일이 있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엄마가 자꾸 집을 비우시는 거였습니다. 평소 엄마는 시장 일 말고는 거의 외출을 안 하시는 분이었는데 갑자기 행동 패턴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병원에 가시는 줄 알았어요. 나이가 있으시니까 정기검진이나 치료 때문에 나가시는 줄 여겼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잠깐 볼 일 있어서. 무슨 볼 일인데요? 너희가 알 필요 없어. 엄마가 이상하게 비밀스러워 하셨어요. 평소 같으면 어디 가시는지 말씀해 주시는데, 그때부터는 절대 말씀 안 하셨습니다. 더 이상한 건 외출하시는 시간이었어요. 보통 오후 2시쯤 나가셔서 저녁 6시쯤 돌아오셨는데, 이 시간대가 계속 반복됐습니다. 무슨 약속이 있으신가 싶었죠. 은철아, 엄마가 요즘 어디 다니시는지 알아? 모르겠어. 물어봐도 대답 안 하시고. 은철이도 저와 같은 궁금증을 갖고 있었어요. 엄마가 갑자기 비밀스러운 외출을 반복하시니까 걱정이 되는 게 당연했죠. 혹시 그 방송 때문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강민수와 관련된 무언가를 하러 나가시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인터넷 방송인데 직접 만날 일이 있을까 싶어서 확신은 못했습니다. 누나, 한번 따라가 볼까? 은철이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평소 같으면 그런 건 안 좋다고 했을 텐데, 그때는 저도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도 그건 좀. 근데 엄마가 요즘 너무 이상해. 돈도 그렇게 많이 쓰시고, 외출도 비밀스럽게 하시고. 은철이 말이 맞았어요. 엄마 행동이 평소와 너무 달라서 걱정이 컸습니다. 결국 저희는 엄마를 따라가 보기로 했어요. 물론 좋은 방법은 아니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희는 엄마 집 근처에서 기다렸어요. 예상한 대로 2시쯤 되니까 엄마가 나오셨습니다. 평소보다 옷차림도 좀 더 신경 쓰신 것 같았어요. 저기 가신다. 엄마가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셨어요. 저희도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시내로 향하시더라고요. 저희도 다음 버스를 타고 뒤를 쫓았어요. 마음이 떨렸습니다. 정말 무엇을 하러 가시는 걸까요? 버스에서 내린 곳은 번화가였어요. 쇼핑몰도 있고 카페도 많은 동네였습니다. 엄마가 이런 곳에 무슨 일로 오실까 궁금했어요. 엄마는 큰 길에서 작은 골목으로 들어가셨어요. 저희는 거리를 두고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멈춰선 곳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작은 서점이었습니다. 마음의 쉼터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어요. 평범해 보이는 동네 서점이었는데 엄마가 왜 여기를 오셨을까요? 더 놀라운 건 엄마가 서점 안으로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뒤쪽으로 돌아가신다는 거였어요. 서점 뒤쪽에 별도 출입구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기로 들어가신다. 은철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희는 더 가까이 갈 수는 없어서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1시간 정도 기다리니까 엄마가 나오셨어요. 그런데 표정이 밝으셨습니다. 뭔가 기분 좋은 일이 있으셨던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엄마가 왜 그 서점을 가시는 걸까? 혹시 그 강민수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온갖 추측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엄마에 대한 걱정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며칠 더 지나서 저는 혼자서 그 서점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은철이는 회사 일이 있어서 함께 할 수 없었지만 저 혼자라도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오후 2시쯤 그 골목에 도착했습니다. 평일 오후라 그런지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마음의 쉼터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점 앞에서 잠깐 망설였어요. 그냥 들어가서 책이나 구경하는 척하며 상황을 파악해볼까 했는데 용기가 안 났거든요. 그때 서점 뒤쪽에서 누군가 나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재빨리 근처 카페로 들어가서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거기서 서점을 관찰할 수 있었거든요. 잠깐 기다리니까 정말 엄마가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서점 정문으로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앞치마를 두르고 계시더라고요. 설마 제 예상이 맞다면 엄마가 그 서점에서 일하고 계신 거였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서점 안에서 한 남자가 나왔는데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강민수였어요. 텔레비전에서 봤던 바로 그 남자가 서점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엄마와 강민수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너무 멀어서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둘이 서로 친숙한 사이처럼 보였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엄마가 강민수의 서점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게 사실이라면 그동안의 후원금은 뭐였을까요? 그리고 엄마는 왜 이런 일을 비밀로 하신 걸까요? 1시간 정도 지켜보니까 상황이 점점 명확해졌어요. 엄마는 정말 그 서점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손님들과 응대하시고 계산대에도 서시고 책 정리도 하시더라고요. 도저히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었어요.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점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엄마가 계산대에 서 계시다가 저를 보시고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은영아, 너 왜 여기 있어? 엄마야말로 왜 여기 계세요? 그때 안쪽에서 강민수가 나왔어요. 실제로 보니까 텔레비전에서 보던 것보다 더 젊어 보였습니다. 어머, 손님이세요? 강민수가 저를 보며 웃으면서 인사했어요. 하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강민수죠? 네, 맞는데요. 혹시 저희 방송을 보셨나요? 엄마가 여기서 뭘 하는 거예요? 저는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더 이상 돌려서 말할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아, 순자 어머니의 따님이시군요. 어머니께서 많이 얘기해 주셔서 대답해 주세요. 엄마가 여기서 뭘 하고 계신 거냐고요. 엄마가 제 팔을 잡으시면서 말렸어요. 은영아, 여기서 왜 이래? 엄마, 설명해 주세요. 왜 여기서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많은 후원금은 뭐였어요? 강민수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이야기를 안 하셨나 보네요. 무슨 이야기요? 순자 어머니가 저희 서점에서 자원봉사를 해주고 계세요. 몇 달 전부터요. 자원봉사라고요? 그럼 후원금은 뭐였단 말인가요? 그럼 그 후원금은? 그건 어머니께서 자발적으로 해주신 일이에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강민수의 방송을 보면서 호감을 갖게 되었고, 후원도 하시고, 나중에는 직접 서점까지 찾아와서 일을 도와주고 계신 거였어요. 그 순간 엄마를 보니까 너무 안쓰러웠어요. 평생 혼자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외로우셨으면 이런 일까지 하게 되셨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어요. 이렇게 중요한 일을 왜 숨기셨을까요? 그리고 그 많은 돈을 왜 혼자 결정해서 쓰셨을까요? 서점 안에서 벌어진 이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저는 일단 엄마와 함께 나왔어요. 집으로 가면서 많은 대화를 나눠야 할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엄마와 저는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어요. 둘 다 할 말이 너무 많았지만 동시에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엄마 집에 도착해서야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설명해 주세요. 뭘 설명해? 왜 그렇게 많은 돈을 후원하시고 왜 그 서점에서 일하시는지. 엄마가 한숨을 깊게 쉬시더니 소파에 앉으셨어요. 너희가 이해 못할 거야.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말씀해 주세요. 엄마가 잠깐 망설이시더니 천천히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 방송을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달랐어. 내 아빠 생각이 많이 났고, 그래서 후원을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씩만 했어. 고마운 마음에. 그런데 점점 더 하고 싶어졌어. 엄마 목소리에 절실함이 묻어났어요. 그 사람이 내 채팅을 읽어주고, 이름도 불러주고. 그런 게 너무 좋았어. 엄마, 평생 누가 나한테 관심을 가져줬겠어?
너희 아빠 돌아가신 후로는 더더욱. 엄마 말을 듣고 있으니까 가슴이 아팠어요.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실감이 났거든요. 그래서 서점까지 찾아가신 거예요? 그 사람이 서점을 운영한다길래 한번 가보고 싶었어. 그런데 일까지 하시게 된 건? 그냥 도와주고 싶었어. 그 사람이 힘들어 보였거든. 저는 다음 날 강민수를 다시 만나러 갔어요.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엄마 몰래 말이에요. 어제는 갑작스럽게 찾아가서 죄송했어요. 아니에요. 이해해요. 강민수가 예의 바른 모습으로 대답했어요. 제발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엄마한테 받은 후원금 돌려주세요. 그리고 더 이상 엄마가 후원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강민수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왜요? 순자 어머니께서 자발적으로 하시는 일이거든요. 제가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이렇게 많은 돈을 받는 건 양심상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는 사양했어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꼭 하고 싶다고 하셔서. 강민수의 말을 들어보니 복잡했어요. 정말 엄마가 자발적으로 한 일이라면 제가 막을 권리가 있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럼 방송에서 엄마를 차단해 주세요. 그것도 어려워요. 어머니가 직접 요청하시면 모르겠지만 결국 강민수로부터는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었어요. 그는 계속 성인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일이라며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엄마와 다시 이야기했어요.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왜 내가 그만해야 하는데? 그 많은 돈이면 엄마가 편하게 사실 수 있는 돈이에요. 나는 편하게 사는 것보다 지금이 더 좋아. 엄마 목소리에 단호함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엄마를 정말 생각한다면 이렇게 많은 돈 받지 않을 거예요. 너희는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았어요. 엄마는 완전히 마음을 닫아버리셨습니다. 내 인생도 내가 마음대로 못하냐? 엄마가 갑자기 눈물을 보이시면서 소리를 지르셨어요. 평생 너희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제 내가 좋아하는 일 하나 못하게 하냐? 그 순간 저도 울컥했어요. 엄마 마음도 이해가 되고 그동안의 희생도 고마웠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엄마도 저희 마음 좀 생각해 주세요. 너희 마음? 엄마가 속는 걸 보고 있을 수는 없어요. 내가 언제 속았다고 그래? 결국 그날도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엄마와의 관계만 더 나빠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엄마 방에 걸려있던 아빠 사진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신 후 30년 넘게 혼자 사셨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저와 동생을 키우느라 자신의 감정은 뒷전으로 미루고 살아오셨을 거예요. 그런 엄마에게 강민수라는 사람이 나타났고 그 사람이 엄마에게 관심을 보여줬을 때 엄마가 받았을 위로감은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컸을 거예요. 물론 1,000만 원이라는 돈은 결코 작지 않아요. 하지만 엄마에게는 그 돈보다 더 소중한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로부터 받는 관심과 위로, 그리고 자신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느낌 말이에요. 다음날 은철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은철아, 엄마랑 여행이나 다녀올까? 갑자기 웬 여행? 엄마가 그동안 너무 외로우셨던 것 같아. 은철이도 제 마음을 이해해줬어요. 그리고 우리 형제가 엄마에게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데 동의했습니다. 강민수 문제는 어떻게 할 거야? 일단 그냥 놔둬야겠어. 억지로 막을 수는 없잖아.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찝찝했어요. 강민수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엄마를 대하는 건지 의심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엄마가 그렇게 원하시는데
무작정 반대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우리가 엄마한테 더 자주 가자. 맞아. 엄마가 외로우시니까 그런 거잖아. 일주일 후, 저희는 엄마께 여행을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거절하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좋아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셋이서? 네. 오랜만에 가족여행 어때요? 좋지. 어디로 갈 건데? 엄마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제 가슴도 따뜻해졌습니다. 여행을 준비하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엄마의 선택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엄마 마음만큼은 헤아려 보려고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강민수 방송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엄마도 아마 계속 보실 거고, 후원도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서점에서 일도 계속 하실 것 같아요. 이게 옳은 일인지는 여전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엄마도 자신만의 행복을 찾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비록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이라고 해도 말이에요. 여행 계획을 세우면서 저는 처음으로 엄마와 진짜 속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엄마, 여행 가서는 하고 싶은 일 다 해요. 정말? 네.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희도 좋아요. 엄마가 제 손을 잡으시면서 눈가에 눈물이 맺히셨어요. 고마워, 은영아.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엄마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엄마의 선택을 존중해 드릴 수는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게 진짜 효도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강민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어쩌면 앞으로도 계속될지 모르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엄마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대신 엄마가 덜 외로우시도록 저희가 더 많이 찾아뵙고 더 많이 대화하려고 해요. 그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아요. 엄마의 선택을 이해하려는 노력, 그리고 엄마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더 많은 사랑을 드리는 것. 여행짐을 싸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어른이 된다는 건 부모님의 모든 선택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지 못하는 선택도 존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완벽한 해결책이 없는 문제도 있다는 것을. 때로는 열린 결말이 정답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엄마는 여전히 그 방송을 보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전히 걱정할 거고요. 하지만 이제는 그 걱정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 보려고 해요. 반대와 설득 대신 더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말이에요.